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단어의 사전적음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다음 보기의 도풀이와 예문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 고르기. 도풀이,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자, 그래서 예문에 그의 어떤 점잖은 풍모는 재상이라도 따를 수 없었다. 1번에 끌끌하다가 답입니다. 또 풀이는 그들이 있죠.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끌끌하다. 2번에 함함하다는 틀이 보다랍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함함하다고 한다 할 때 틀이 보다랍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칠칠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 우리 흔히 칠칠치 못하다 이런 표현 비중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단정하지 못하다, 칠칠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보니까 청청하다, 맑고 푸르다. 가을 하늘 청청하다, 맑고 푸르다. 끌밋하다, 깨끗하고 훤칠하다. 뭐 키가 삐죽하게 깨끗하고 훤칠하다. 자, 1번 끌끌하다가 답입니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4번은 보니까요, 우리 그 허생원 나옴으로 봐서 이 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죠. 자, 고유어들 쭉 있습니다. 기억에 숙기, 활발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운입니다. 숙기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자, 니은이 짜장이란 말은 짜장면 이거 아니죠, 그죠? 짜장 하면은 우연히가 아니라 과연 정말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백꽃에도 나오죠. 짜장, 과연 정말로. 2번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답이고, 서슬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서슬에 농탕 남녀가 엄탕한 소리와 난잡한 행동으로 놀아대는 짓 탐탁하다. 탐탁하다 만족스럽다. 탐탁치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건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25번 갑시다. 다음 단어의 덮으리가 잘못된 것은요, 귀잠 아주 깊이 든 잠, 안잠, 잠에 대해 나왔네요. 주제별고요. 집안에서 편히 자는 잠이 안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잠 자다 이런 말, 안잠은 그 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숙식하는 가정 뭐 있죠. 먹고 자고 하면서 집안 일을 돌보는 사람을 안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알아두고 노루잠, 등걸잠, 칼잠 등이 있네요. 잠에 대해서 맞춰 나왔죠. 저 다음 우리 80쪽에 그죠? 26번부터는 15문항이 한자어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 지금까지 고유 문제 안 풀었고요. 자, 한자도 우리 국어의 비중을 국어의 어휘 가운데 70% 정도 되죠. 아주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뜻을 잘못 풀이게 한 거. 1번 잔망스럽다. 잔망. 하는 일이 얄밉고 맹랑하다. 틈입. 자, 26번 한번 보세요. 물론 여러분 한자 표기 문제라든가 쓰기 문제, 복음 문제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기한다, 표기를 달리 해놓고 표기 고르기나 또는 뭡니까 어떻게 바르게 쓴 것이나 뭐 물론 표기와 관련되죠. 또 도금의 여러 가지 방법론. 그러니까 한자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글자 한자를 여러 가지 훈과 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 이런 도금이나 표기 문제는 되도록 지양되고요. 일반적인 우리 실용 한자들의 적절성, 그러니까 문맥에 적절한가 하는 표현들이 주된 문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표기 도금도 조심스럽게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번 보시면은 이번에요, 여러분들 틈입이 있죠. 26번 틈입 보면은 자, 문문이 있잖아요. 문문, 그죠? 문 사이에 뭐가 있죠? 말이 한 마리 튀어들어왔어요. 틈, 엿볼 틈입니다. 말이 이렇게 엿보다가 뛰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틈이에요. 엿보다. 말이 문사에서 엿볼 틈. 들리. 틈입이란 말은 뭘 뜻합니까? 말이 엿보다가 갑자기 뛰쳐들어오다. 갑자기 뛰어듦을 틈입이라 그래요. 틈입. 갑자기 뛰어듦.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다. 아니죠. 엿볼 틈 됐고요. 표변, 미식과 우골탑 같이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설령 여러분들 그 정답은 그 해당 문제에 안 될지라도 그 선택지에 다른 오답지의 어휘도 명확하게 익혀두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27번 갈까요? 단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 영부인. 이때 영은 접두사죠. 높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의 부인, 지체 높은 남의 부인을 일컬어 영부인, 사장님의 부인도 영부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부인만을 영부인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1번이 답. 미망인 같은 단어는요, 바로 남성 편향성.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이 있는 단어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 이런 문화 구조에서 연결된 단어, 성차별이 있는 단어. 말하자면 미망인은 남자를 따라붙지 못한 여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참고하고 문해연할 때 한자 조심하고요. 원래 물 한자인데 이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랗고 정신대 연결해 둡시다. 자, 28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비슷한 개념끼리 짝져지지 않은 것은 한자 풀이죠. 단란한 가정, 화목하다, 행복한 가정, 단란 한자 종에 알아두고 난상은 나는 충분히 난 상은 이때 원래 장사상인데 의논하다, 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난상은 어지러이 격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답이죠. 경상경비 역전 달리기는 몇 사람이 맡은 구간을 달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뭡니까? 그 배턴을 전하는 이어 달리기지. 역 앞에서 하는 게 역전 달리기가 아니죠. 자, 유산균 참고하고요. 29번 갑니다. 자, 더풀이 예문의 빈칸에 알맞은 한조,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뭐라 그래요? 우리 보험, 약관 그러죠? 약관. 1번이 답입니다. 그 외에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적은 것이고요. 차관은 외국 기관으로부터 돈을 들여오는 것이죠.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 매매 성립을 하는 것이고, 등본 있죠, 그죠? 등본, 초본, 등본, 참고. 자, 30번 법률 용어입니다.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흠결, 부족분이죠. 원고, 법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반대가 피고죠. 민사소송에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항고는 상급법원에 불복해서 상소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상급법원에 불복해서 상소하는 것. 법률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항소입니다. 항소. 그러니까 항소와 항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답입니다. 명확하게 한번 익혀두시고. 해태는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계열을 태만할 태 이러죠. 자, 31번 갈까요? 두 가지 판단, 사태 등이 양립하지 못하고 서로 배쳐가는 상태이다. 두 판단이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없이 대립하여 양립하지 못하는 관계를 뭐라 그럴까? 한비자의 원문이 나오네요. 답은 여러분들 모순이라 그럽니다. 31번. 자, 우리 모순 공부 많이 하죠. 모순하면 이게 창모자예요. 창모. 다음에 뭐더라? 방패순이다. 창과 방패. 자, 창과 방패, 모순. 모순에 이것에 여러분들 한자어가 생성된 유래와 관련된 원문을 한번, 물론 원문이 심히 나온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학습 삼아 한번 원문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초인의 유순녀 모자하여. 자, 초날의 사람 가운데 유순녀. 그러니까 이 순이 방패순입니다. 방패와 더불어 모자, 바로 뭐가 창모. 창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예지왈, 그것을 창과 방패를 자랑할 자랑하며 말하기를 오순지견은 내 방패 견고함은 망능하마랴. 망능함냐, 능히 뚫을 수가 없다. 내 방패 견고함은 어떤 화물이라도 능히 뚫을 수 없다. 그만큼 견고하다니. 우의 겸호할 또우.
자랑하며 모가 바로 창이죠. 그 창을 자랑하며 이르기를 자 오모지리 내 창의 예리함. 창은 뭔가 뚫는 거니까 예리함은 여물의 어떤 사물에 무불을 하며 함이 뚫을 함이고 무불 부정어가 두 개 나왔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창은 너무 예리해서 어떤 사물이든 다 뚫는다. 내 방패는 너무너무 견고해서 무엇이든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자랑을 했습니다. 호갈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자짐으로 자는 이때 그대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의 창으로서 함자지순이면 자지순 당신의 방패를 함 뚫는다면 여하오 어찌 되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개인이 그 방패 창을 파는 사람이 불능응야로라 능히 대답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자기의 말에 앞뒷말에 어긋남이 있죠. 이를 두고 모순 앞뒷말이 어긋남. 우리 한자성으로 자가당착 이런 말을 합니다. 1번은 조장이고요. 다음에 2번은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죠. 4번의 사족은 불필요한 걸 더해서 손해를 범을 뜻하고 다음에 5번은 묵수는 의지를 가지고 굳게 지킴 이런 뜻입니다. 자, 하여 답이 3번입니다. 자, 32번 갈게요. 한자의 풀이가 잘못된 것. 1번에 보면은 관습돼 있죠. 사회적으로 인정된 질서나 습관. 예를 들어 앞뒤를 바꾸면 습관되죠. 그래서 관습 바꾸면 글자를 바꾸면 습관은 개인적인 것이고 관습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적절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면은 성적 어떤 일을 한 뒤에 결과를 뜻하죠. 그리고 소박하다. 그 다음에 순한 5번에 보니까 기술이란 말이 있네요. 기술. 이 기술은 기가 기록할 기니까 글자를 써내려가다. 어떤 걸 서술하는 건데 물건을 처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동음이의어죠. 32번의 기술은 이럴 때 기술은 뭐예요? 바로 자 이렇게 쓰고 기술 스킬이란 영어에 해당하죠. 기술. 이 기술이지 재능이나 또는 내지는 수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이 답입니다. 32번. 33번 보죠. 한자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경각할 때 이때 경각은 보니까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각도 이 경각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각도 하면은 우리가 경각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각도, 그죠? 불각자 이렇게 쓰죠. 각도니까. 요게 경각이고, 지금 쓰인 경각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 짧은 시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연결해 두시고, 1번이 답이네요. 다음 2번에 인내, 3번에 초빙, 4번에 표류, 4번에 방책 등입니다. 4번의 표류, 3번의 초빙, 4번의 표류, 그 다음에 5번의 방책이네요. 자, 34번 한번 연결해 볼까요? 다음 중 뜻에 맞는 한자를 잘못 말하는 것은 스스로 나섬, 자진하다, 자진. 2번 몹시 미워하다, 증오. 이때는 오로 읽습니다. 미워할 오. 죄를 면해 꾸짖지 않다 하는 것은 용서. 무엇에 마음이 쏠려 열중하다를 도취되다. 편안하게 그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소식은 안부할 때 안부는 안부를 묻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될 부가 아니고 편안할 안자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안부할 때는 이렇게 부자가 입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안부할 때. 자, 그게 표기가 틀렸죠. 이렇게 3, 4번 답은 5번인데 표기 자체의 문제는 우리 국어능력 인증시험에 표기 발음 문제는 도금 한자에서 이건 지양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부할 때는 학습할 때는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꼭 연결하기 바랍니다. 35번 가죠. 덧풀이로 말하지 않는 것. 철석
그죠? 쇠철의 돌석이죠? 이번에 입추, 35번에 보면은, 이번에 입추란 말이 있어요, 입추. 자, 입추의 여지 없이 설립자, 그 다음에 얘가 송고추입니다. 송곳을 세우다. 입추, 송고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할 때 입추의 여지 없이 송곳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송곳을 세울 만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성황을 이루다 할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 쓰죠. 3번 심사에서 뽑힌 사람에게 소정의 원고료. 아주 적은 액수. 이건 아니죠. 소정은 그 정해진 바입니다. 그래서 3번에 소정의 원고료 할 때 바소. 그죠? 소정. 정해진 바. 그러니까 뭐 원고료, 고료 1000만 원 할 때 소정이란 말은 정해진 바지 작은 금액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 3번이 답. 횡사 절찬리 알아두시고요. 자, 36번 보실까요? 36번. 36번에 보니까 한젖이 연상할 수 있는 동물을 말했어요. 왕, 그죠? 다음에 영린. 여러분, 역자, 영린 보면은 이 거스를 역자에 린자, 고기역자 이렇게 앞에 조붓하게 적고 린. 그래서 영리는 용의 비늘을 의미합니다. 용의 턱 밑에 있는 비늘. 비늘 린자죠. 그 용의 비늘이란 말은 임금의 노여움 이렇게 되죠. 임금의 노여움. 12지에서 5번째 우리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의 12지죠. 그 상징하는 12마리의 동물 아닙니까? 자는 쥐, 그죠? 축, 소, 인, 범, 묘, 토끼, 자축인묘, 진이 용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37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자어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한 병의 코카콜라와 물론 앞뒤 문맥 고려해서 이건 뭡니까?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죠. 임시방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5번의 미봉책입니다. 어떤 일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얼깃설깃 대충 끼어있는 계략이다 이런 뜻이죠. 5번이 답이고요. 1번 등용문은 입신출세의 관문. 도원경 아주 풍경이 탁월하죠. 정중동은 고향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뜻. 요지경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세상 일을 뜻합니다. 5번이다. 자, 38번 볼까요? 여러 세대를 거쳐 변함없이 이어내려갈 것이다. 전파할 때 파는 뿌릴 파입니다. 뿌릴 파.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 전승, 열승자. 이어내려가다. 전화에 이어내려가다. 한저 훈을 조금 알면 충분한 답을 할 수 있겠죠. 3번이 답. 보존은 잘 지녀 잃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녀가지고 잃지 않도록 그 가져가는 것을 보존이라 그러고, 지속은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지속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자, 39번 거의 다 왔네요. 한번 보시죠. 밑줄 친 부분과 바꿔도 의미가 같은 것은 옛날 석가모니 이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스님이 돌아가셨다. 입적하였다. 답이 1번. 입적하다. 출가하다. 이제 세속을 버리고 불문에 들어서는 걸 출가하다. 환생하다. 우리 불가에서 3생이 있죠. 전생, 금생, 후생. 한 번의 생이 끝나고 다른 생의 나다를 환생하다. 득도, 도를 얻다. 이런 얘기고, 초탈, 세속을, 속세를 벗어나는 것을 초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40번 한번 풀어볼까요? 40번. 자, 40번은 전미사 뭐죠? 저기 쓰이는 말의 그 뜻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 기능을 물은 건 아니죠, 그죠? 한번 참고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참고할 것은 문법에서 보면은 인간적, 자, 인간적 사랑. 이 전미사부터서 품사가 바뀌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비교적.
원래 이 전미사 적이 없다면은 인간, 가급, 비교는 모두 다 명사입니다. 근데 품사의 기능, 품사의 문제에서 잠깐 훑어보면요. 여기까지를 얘기하죠. 인간저까지. 여기 품사가 어떻게 되나? 품사 구분의 문제에서 인간저까지, 그 다음에 가급적, 비교적까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긴 품사가 세 종류입니다. 저기부터 품사가 바뀌는 그 문맥의 형태에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다른 단어와의 이해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사랑을 수식할 때는 이 인간적의 품사가 뭐겠다? 바로 관형사가 됩니다. 사랑이 관형사란 게 아니고 얘가 인간적 얘가 관형사예요.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이게 조사가 붙었잖아요, 조사. 조사가 붙을 때는 이 인간적의 품사가 뭐가 될까? 조사는 체험 뒤에 붙으니까 바로 이럴 때는 명사가 된다 말이지. 그리고 가급적, 비교적은 가령 가급적 빠르구나, 가급적 빨리. 그죠? 이런 부사나 빠르구나라는 용언을 수식하니까 부사나 용언을 수식할 수 있는 이 가급적, 비교적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사다. 이 적이 붙어서, 전미사 적이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품사 구분 문제가 문법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적이 붙어서 낱말 뜻을 물었어요. 의미 기준에서. 1번, 기사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편파적. 2번, 그런 혼자자라서 있는 성격이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이 이익만 생각하죠. 세 번째, 정부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위선적,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엉큼하죠. 네 번째, 회장은 독단적이다. 독단이란 말은 남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행함. 남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행하다. 혼자서 생각하여 행하다를 독단적이다 그러고. 독선적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4번에는 독선적이다가 맞아요. 낱말 뜻풀이는. 여기 앞에 줄치인 부분은 독단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 독단이라는 말은 남과 뭡니까? 이논하지 않고 행동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독단적이라고 해요. 독단. 독선은 지금 보듯이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건 독선입니다. 독단과 독선은 이렇게 뜻이 다르다는 것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답이 4번 정확하게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자, 5번에 뭐다? 보수적 반대말은 뭐겠어요? 진보적이다, 그지? 반대말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보적. 그리고 이런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지향성으로 옹호하고 유지를 요구하는 것을 뭐라? 보수적 이렇게 얘기하죠. 적절하게 낱말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의 사전적 의미, 문항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해결력을 좀 더 곤고하게 추구해 봤습니다. 충분한 학습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이론과 문제의 접목과 유기적인 학습을 충분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